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작년 7월 SK건설이 라오스의 시공한 댐이 무너져 5억 톤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명의 사망자, 66명의 실종자,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오늘 작년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붕괴 사고가 아닌 인재 사고였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작년 7월 사고 직후에 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그는 2013년 이미 그 현장을 방문하고 사고를 예견했고 여러 번 경고했었다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독극물을 버리면서 미군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강은 아주 넓어서 독극물을 버려도 괜찮다고요. 라오스 댐을 건설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 건지 걱정됩니다. 2019년 5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인보사 허가 자료가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인보사 K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출된 허가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점 등이 확인된 만큼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허가를 한 식약처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현준 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먼저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단체 87년에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제진료랑 국내의 이주민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들, 노숙인들 진료 사업을 많이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보사 사태와 같은 어떤 보건의료 쟁점에 있어서 저희가 의사단체다 보니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윤리, 공공의료 이런 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시는 단체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보사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의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보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요. 그런데 이 코롱에서 자체적으로 약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약의 주성분 중에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이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장세포가 절대 사람에게 주입하면 안 된다는 게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들은 물론 이 일로 코롱 생명과학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제가 요약을 잘했습니까? 예. 네. 예. 자, 청취자분들께 좀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겁니까? 일단 품목 허가는 허가 사항하고 다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품목 허가 취소를 금방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2개월간 이 세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고 식약처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끄고 보니 안타까운 것이고요. 네. 네, 사실은 A라고 하는 제품이 A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B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B라는 성분이 더 효과가 있더라도 일단은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2달이나 이제 끌고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처음 이 허가를 할 때부터 조금 식약처가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안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받은 게 2017년 7월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허가가 되기 전에 저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모든 이제 약품들은 인허가 심사를 하는데요. 2017년 4월에 첫 번째 회의 때는 7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6명이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위원회를 열었는데 2달 전에 열었던 위원회에서 계신 분들 중에 3분이 안 나오시고 5명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은 다 식약처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뀐 구성원들에 대해서 혹시 처장께서 뭐 아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라든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파악을 좀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새로 들어오신 이제 이 5분은 친바이오 제약 업체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친바이오. 그중에 이제 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몇 분은 실제로 바이오 제약 기업의 CEO셨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상식적으로 바이오 CEO가 제약회사 CEO가 어떻게 식약처 허가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산학협력으로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네. 그 안에 이제 연구소장이었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상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원 선임을 한 식약처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인보사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네.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품목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약제보다 현격히 효과가 좋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인보사는 그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기존 약하고 비교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리식염수하고만 비교해서 진통 효과가 있었다는 것만이 지금 밝혀진 상황인데, 근데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를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했을 때 식약처 당사자가 이러한 그 유전자 치료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사실상 상원화된 규정과 마찬가지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연하게 사실은 이 편의를 가지고 이제 봐주면서 사실 허가를 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인 경우에는 기존 약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대상이 그냥 생리식염수였고,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보다는 효과가 좋았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화학약제는 그렇게 해서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유전자 약품은 유전자 치료제나 다르다. 세포 치료제나 뭐 면역 치료제 같은 이런 제재들은 기준이 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처장께서는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이 처음부터 이 바뀐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코롱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없는 건 알면서도 허가해줬다, 이렇게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일단 저희는 세포가 바뀐 것을 식약처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몰랐고. 네. 예, 그 부분은 코롱이 속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인보사가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임상 3상 시험의 결과가 사실은 이제 통증 개선 효과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중앙약심 때 많은 위원들이 한 2, 3년 정도 연구를 더해서 재생 효과를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현격한 효과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불과 2개월 만에 위원 구성을 바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허가 사항이 지금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 규칙까지 무시해가면서 2017년 7월에 통과한 부분은 분명히 무슨 로비의 대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내부의 힘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식약처가 그러니까 인보사 같은 이런 시약 허가를 내줄 때 뭐 비밀스러운 거래 혹은 눈 감아주기 같은 일종의 카르텔이 그동안에도 줄곧 있어 왔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주에 이미 검찰에 식약처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만이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약품의 인허가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인허가가
국내 업체들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도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식약처를 관리감독 소홀로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요. 또 무성의료운동본부에서는 전 식약처장과 현 식약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으면 앞으로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사실은 한국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당연히 인보사 같은 약을 너무 쉽게 허가해 줬다는 비난을 면할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우리 식약처 내에 이 신약 허가 인력이나 재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신약 허가와 관련돼 있는 재정적인 어떤 부분도 네. 한국이 상당히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축이 예를 들면 요번에 밝혀진 사실인데 인보사 같은 약이 허가를 받을 때 코롬 생명과학이 사실은 그 허가 전 과정에 이제 비용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 같은 약이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한 30억 정도를 미국 식약처에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가? 예, 그 수수료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금액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심사를 하는 전문가들을 더 그렇죠. 예,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탁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그 자료들을 다시 보내서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꼼꼼하고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FDA 같은 경우에는 신약 검사하는 사람만 430명인데 우리는 4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처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약처에서 허가한 걸 해외에서 어떻게 믿겠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실 만도 하네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인력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많은 이제 신약 심사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실제로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려면은 미국 FDA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굉장히 시장이 넓어지는 건데 지금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이게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식약처가 이번에 인력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네. 그 부분은 식약처가 이제 본인의 책임을 좀 약간 회피하고 그냥 사람만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미국 식약처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사실은 제약업체의 로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되게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과거에 탈리도마이드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 식약처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막강한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식약처는 지금 이 식약처에 계신 분들이 이후에 제약업체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교수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전문 인사가 있을 정도로 네. 독립적이고 이해상충에 걸리지 않는 이런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아직 점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저는 그렇네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나 재원의 부족보다는 조직 구성에 있어서 일단 이게 독립적인 구조여야 되는데 카르텔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정통부가 82억, 산자부가 52억. 이거 다 환수하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건 다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식약처 스스로도 지금 코롱 생명과학을 지금 형사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 당연히 다 환수돼야 되고 그냥 환수되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돼서 다시는 이런 사기 가짜 약을 이렇게
서류 조작해서 심의받는 일이 없게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안 발표되고 저희도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단장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도 의사시니까 이 산업 육성과 함께 이게 의학이니까요. 이런 윤리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 안전을 위한 장치 이런 건 더 촘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인보 사건을 계기로 좀 어떻게 마련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지금 현재 인보사는 지금 안전성 논란부터 지금 불러 일으켜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안전하다고만 해서 또 시판에서도 곤란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용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효용성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약의 효과, 안전성과 함께. 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보사는 무려 700만 원짜리 약이었는데 뭐 1년 정도 가는 진통 효과로 700만 원짜리 약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뭔가 획기적인 부분에 뭔가가 있었을 때 700만 원짜리 약이 효과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다 점검을 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 충분히 입증한 다음에 시판을 해야 한국의 어떤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옥석이 가려지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수출이 되고 통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 4종 중에 단 하나도 국제적으로 지금 인가를 받은 게 없고요. 이번에 인보사도 지금 뭐 미국에서 임상삼상하다가 사실 세포 바퀴에 걸린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 외에 각종 세포 치료제들도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는 사실은 말뿐인 바이오헬스 산업화라는 것이죠. 지금 안정성, 효용성 얘기하셨는데 아마 차장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제 이제 그 취소 발표를 하면서 인보사가 취소는 하지만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일단 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 식약처의 발표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안정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다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인보사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바뀐 세포로는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에 나와 있던 마지막 연구 논문이 그 생리식염수보다 진통 효과가 있다 해서 사실 이 약은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과학적인 합리적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제 안전성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효용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걸 저희가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293 태아에서 나온 태아 신장세포라는 것이 무한증식주의이기 때문에 44일 정도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사멸이 됐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지만 이 44일 동안 있어서 사멸했다는 것 자체가 방사선을 조사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 양에 따라서 잔존한 세포들이 남아서 인체 내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도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해야 된다고 밝힌 것이고 저희도 결국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코호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안정성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또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제 이걸 투약한 환자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이제 피해는 있다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15년간 장기 추적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피해를 다 입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코호트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원해서 코호트 대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안전성 부분에 대한 지금 그 입장을 보류하더라도 효용성 부분이 다 피해를 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는 사실은 안전하다고 해서 시판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추적 네. 검사를 하겠다는 주체가 코롱생명과학 아닙니까? 이것도 좀 웃기던데요. 저는 때린 사람에게 맞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저 절대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가해자한테 네. 피해자 관리를 하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FDA만 이제 기억을 하지만 NIH라고 하는 국립보건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초 의료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추적 관찰하는 기구가 있는데 FDA에서 세포치료제나 이런 어떤 면역치료제 같은 것들이 시판이 되면은 5년간은 그것을 NIH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은 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외 제약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바이오 헬스 쪽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저희가 이제 시판된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임상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번부터라도 이게 좀 코롱한테 맡길 일은 전혀 아니고 그렇죠. 국가에서 독립적인 어떤 이런 신약이나 아니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발매된 다음에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빨리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TF라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정부에서 먹거리 찾는 것도 중요한데 좀 방향을 잘 맞춰서 오늘 처장님의 해주신 이야기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